이번엔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조례안을 들여다보는 주목 2조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첨예한 안건 가운데 하나인 제주 학생 인권 조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현재 조례 제정을 앞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조례를 발의한 고인실 의원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학생 인권 조례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일단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으로요. 헌법, 교육기본법, 초등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 협약의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으로는 학생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과 학교 생활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으로 그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이제 교육 목적에 맞는 것만 제한하도록 한정하고 있고요. 내용 그다음에 이제 학생 재개정에 있어서 학칙이라든지 주요 이제 개정 학교 규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습에 관한 권리를 포함해서 23개의 권리가 있고요. 여기에는 인권 교육이라든지 뭐 실태 교육, 학생 인권 심의위원회, 인권 옹호 관제 등이 이제 학생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고요.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조례안이 학생들이 직접 청원을 했기 때문에 네네. 시작된 건데 네네. 의원님께서 이 학생 인권 조례안 발의에 직접 나선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 인권을 명시한 조례는 이미 2012년에 제정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학생의 책무와 권리, 그다음에 교직원의 책무와 권리, 학부모 보호 활동에 대한 책무와 권리 등이 이미 다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 현장에서 이 조례가 별로 이제 체감을 못 느낀 거죠. 그래서 후속 조치도 안 해놓고 있던 상황인데 네. 학생 인권 테이프 팀들이 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 학생들이 이 조례 제정 청원을 준비하면서 수차례 어떤 의회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쿨미트가 있었습니다. 예, 네네. 스쿨미트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올 3월에 저희 이제 의회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서명을 받아서 정원을 하게 된 거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돼서 시작하고 있는 곳이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죠. 네네. 2010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물론 다른 지역은 안 하는 곳이 많다고는 들었어요. 이번 조례안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다른 지역 사례가 있을까요? 2010년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고 이어서 뭐 광주, 서울, 전북 그리고 올해 7월에 이제 충남에서 제정이 되었죠. 네. 이 조례안들을 다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조례의 내용이 다 이제 그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떤 것들을 참고했다라기보다는 뭐 그 내용들을 거의 뭐 비슷하게 아마 실어졌을 것 같고요. 단지 쟁점 사항이 되는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좀 완화하는 네. 것으로 이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례를 보니까 좀 눈에 띄었던 대목이 인권 옹호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인권 옹호관은 이제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네. 그리고 구제 신청에 대한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학생인권 실태 조사와 뭐 정책 연구라든지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직무의 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우리가 학생인권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권옹호관에게 이것을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인권옹호관 이것을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한 후에 교육청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학교 교사에게 시정 요구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학생인권 옹호관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학생인권에 대한 사건을 처리할 때 관련 절차를 잘 준수를 하고 여기에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조정할 수 있도록 이 인권옹호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면 좀 이제 해결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잖아요. 네. 학생인권조례 심사를 앞두고 하루 전날에는 조례 제정 반대 청원이 지금 제출돼서 교육위원회가 이거를 다루게 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례 반대 측의 청원을 보면요, 그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뭐 교육청에서 이 학력 저하라든지 교권 침해라든지 폭력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청원에서 제기한 이 조례 이 자료에 보면 2015년 이전의 자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사회에 어떤 급격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뭐 네.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복합적 요인에 의한 이 학력 저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안은 제가 7월 회기에 상정을 했지만 보류가 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9월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조례 제정이 교육위원회 어떤 시기에 넘어가긴 했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청원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시작이 됐고 또 동일 조례에서 반대 청원을 네. 이제 채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님들이 어떤 기존의 결정에 대한 어떤 모순된 생각이지 않냐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네. 합니다. 의원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아까도 교권 침해 얘기하셨는데 반대 측에서 제기한 핵심 주장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 교권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인권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 제정이 이게 원래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세 주체 있지 않습니까? 학생, 교사, 부모의 교육의 세 주체가 있는데 이 조례를 각각의 이제 권리로 나눠서 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인권을 추진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 어느 한 것을 보호하고 어느 한 것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서로 보완적인 조례로 이제 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교권을 침해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인권이 어느 하나의 무의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이 조례가 이제 출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학생 인권의 문제는 교권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특히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부국남 교육위원이 교권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발의했거든요. 네. 이거는 좀 학생 인권 조례랑 충돌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저는 충돌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사의 경우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이미 특별법에 이미 있어가지고요. 네. 교육활동에서 침해 행위에 대한 교권은 교원 치유 지원 센터에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굉장히 보장이 잘 돼 있고요. 교육청에 이미 전담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에서 이러한 그 교권에 대한 어떤 보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고 이 조례 내에서는 예방 교육이라든지 실제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교권의 이상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들고 네. 있습니다. 의원님 특별히 이번 회기 때 학생 인권 조례안 도의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교육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겨진다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것은 학생들이 청원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서만 어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